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재앙. 그 결과는 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생태계의 파괴는 곧 인간 환경의 파괴인 셈이죠. 그런 가운데 생태 환경 보존과 멸종 위기 동식물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지구 생태계 중심 기관인 국립생태원. 생태계 연구와 전시를 통해서 대국민 환경 교육 일선에서 뛰는 환경 전도사들의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현장을 섭렵한 예비 생태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친환경적인 공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달아줘야 되는 경계심이 심한가요?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 제 직업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자연에서 생태 전문가란 직업의 세계를 만난 용사들의 생생한 현장과 생태 전문가를 꿈꾸는 그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용사들이 일단 남쪽으로 달립니다. 왜냐하면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에 있기 때문이죠. 이곳이 바로 모든 생명체가 존중받는 곳 국립생태원입니다. 2013년 30만 평 규모에 자리한 생태의 천국. 규모가 진짜 엄청 크다. 뒤에도 약간 보인다. 근데 건물 말고 여기 옆에도 지금 되게 생태공원처럼 잘 해놨어. 우리가 오늘 일할 곳이잖아. 우리가 오늘 기대된다. 일할 건데 바로 한번 들어. 우선 생태원의 상징 에코리움으로 입장.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의 다양한 기후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도 신기반기한 일. 그래서 이곳 에코리움은 작은 지구로 불려도 손색 없는 곳입니다. 대박이다. 나는 국내에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맞아. 이렇게 큰 규모로 잘 해놓은 데가 나는 처음 봤어. 우와, 야 여기 야, 되게 큰데? 수조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다 우리가 익숙한 물고기들이다. 아마 익숙한 것들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을 거려. 단 하루 만에 세계 모든 기후지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유일한 곳이니까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신비하고 귀여운 동물 사막 여우가 용사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막 여우는 멸종 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엔 없는 동물 아닌가요?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귀엽다고 해가지고 밀수를 많이 해요. 불법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이 20마리를 밀수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15마리는 죽게 되고 이제 살아있는 5마리를 다시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러시겠죠. 이렇게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전과 연구를 통한 종복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희귀 생태계 가운데에서도 입군개미 전시관은 특히 인기가 있어서 관람객들이 아주 즐겨 찾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군개미라는 이름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입군개미는 되게 개미들이 정말 많은데 경로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개미를 전시하는 곳에서는 개미 집을 보여주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개미 집도 보여드리고 이쪽으로 돌아서 볼까요? 개미가 입을 나르는 모습들 그리고 개미의 먹이 탐색장에는 저희들이 밖에서 식물을 세척을 하고 정리가 된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보통은 아주 다양한 먹이를 집어넣어요.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가 특별히 사철나무를 따로 준비해서 주고요. 먹이를 자세히 보시면 개미가 팔로 잡아서 잘라요. 저 잘려나간 모습은 개미의 팔다리의 길이하고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콤파스로 종이에 이렇게 그림을 긋듯이 자기 다리로 이빨을 대고 쭉쭉쭉쭉 잘라서 가위처럼 자른다 그래서 가위개미라는 이름도 있어요. 되게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자르는 개미들이 잘라주고 밑에 잎사귀를 모아두면 잎사귀를 가져가는 개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을 보시면 사실은 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최단 거리의 길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입군개미의 이런 생존법도 희귀하지만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거라네요. 이 개미들을 전시하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우리하고 일본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 개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미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생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전시하면서 저희는 사실은 생태 인식을 증진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런 곳이 없었다면 개미를 자꾸 우습게만 여길 뻔했습니다.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는 개미들의 사회를 보면서 아, 인간만큼이나 사회가 잘 돼 있는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태계가 대단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오? 용사들이 축지법을 쓰나요? 웬 비무장지대죠? 여기는 DMZ 야외 전시원인데요. 이제 야외 공간에서 사람들이 실제 DMZ에 온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 위주로 조성한 야외 전시원입니다. 진짜 저도 한번 작전 때문에 DMZ 쪽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던 거랑 되게 흡사하게 매우 잘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경도 못 썼을 식물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생태원에서 DMZ 일대를 조사한 결과 동물, 식물, 다양한 생물들이 약 6,200종 정도 서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중에 식물 한 40여 종을 여기에다 식재를 해놓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약간 식물들을 보기는 어렵지만 다음에 다시 오시면은 식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MZ에 있는 실제 철책이라는데요. 국방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생태원에 DMZ 생태까지 재현하다니 전시 아이디어가 빛나는 대목이죠. 군사 시설처럼 되게 잘 만들어놔서 전시 기획도 되게 좋았고 저도 언젠가는 저런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돌아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돌아보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깜짝 놀라고 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하던가요? 제가 사막도 한번 실제로 가봤고 열대는 못 가봤지만 진짜 그 환경을 그대로 조성해낸 것 같아가지고 되게 감탄사만 계속 나오는 그런 전시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립생태원에 들어오면 자연이라든가 생태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도 있지만은 어쨌든 각 부서의 업무를 배우면서 굉장히 보람을 가질 겁니다.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이 분야에 이제 꽤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이 직업을 택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늘 갖고 있습니다. 동식물들이라는 생태와 함께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직업보다 딱딱하지 않게 직업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혹시 이 직업을 전공하려면 어떤 전공이 필요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공은 이제 다양합니다. 이제 관리직이라고 하는 직은 뭐 경영이 됐든 또 심지어 시설 안전이 됐든 모든 분야에 다 포함이 되고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식물, 곤충 할 것 없이 생태 관련하는 것들은 다 관련이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들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번에도 약 41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면 아마 그 전체 공고가 나갈 거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7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그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국립생태원에는 4개 본부와 1개 센터가 있는데 올해도 다양한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전 직급 필기시험과 직군별 필기시험으로 선발한다고 하니까 제대를 앞둔 우리 용사들 초집중해 보시죠. 체험 이틀째 아침. 오늘은 생태연구본부에 속한 자연환경조사팀으로 발령 났습니다. 가만, 저 멀리 흰옷 입은 백성들의 정체는 선배님 저거는 백조 아닌가요? 저게 백조라고도 이제 많이들 하는데 네. 원래 이름은 이제 큰곤이라고 하는 새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을 나는 겨울철새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이 있고 회색빛의 색깔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 회색빛이 오래 태어난 애들이에요. 네, 이제 막 어린 태어난 새들. 예. 이제 이거 제대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부터 먼저 끊을게요. 철새 조사 현장에 무슨 장비가 필요할까요? 아, 그렇죠. 쌍안경 같은 게 여기서는 필수품이겠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고니뿐만이 아니고 어떤 조류들이 살고 있는지 이 해당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네.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가장 이제 주로 하는 작업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생물상들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하고 서식지의 상호관계를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지역의 보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가장 주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 일단 한 번씩 보세요. 아마 눈으로 볼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해마다 금강을 찾는다는 겨울 나그네들. 강을 사이에 두고 군산으로 갔다가 서천으로 갔다가를 반복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류의 새는 몇 마리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멸종위기 종일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위치까지 저희가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도 하고 있고 먹이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재를 하고 있죠. 조류 생태 조사 현장에서는 이런 첨단 장비도 필요합니다. 철새들 위치를 위성 연결 장치로 정확한 서식지 파악도 해야 한다네요. 큰고미들은 경계심이 심한가요? 예, 경계심 심합니다. 특히 이렇게 덩치가 큰 종류들은 빠릿빠릿하게 비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 추운 겨울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으면은 좀 생명하고도 직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겨울 철새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하면은 번식지 가서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월동지가 철새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놀라지 않게 조심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신축성이 있어서 정말 그렇겠네요. 우리야 가까이에서 구경만 한다지만 철새들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큰 고니다라는 건 알았는데 몇 마리인지는 저희가 카운팅을 안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겨울철새들이 무리로 행동할 때 예를 들어서 가창오리 같은 경우는 10만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저렇게 많은 철새는 수를 어떻게 헤아리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새들이 많이 있죠. 네. 이 새들을 어떻게 셀 거냐?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세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가 이 정도가 100이니까 이 100의 이 원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를 이렇게 가상으로 그리는 거예요. 100마리의 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600 정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세 보면은 688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600에서 688은 그렇게 큰 오차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리로 서식하는 새들은 그런 식으로 셉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하나 머릿수를 세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영아 잘 세고 있어? 말 시키지 마봐. 나 지금 까먹을 것 같아. 알았어. 너 어디까지 썼더라? 네, 그럴 줄. 손일병 처음부터 다시. 천 단위다. 몇천 단위가 있네. 그러면 저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마리 나왔어요? 저는 74마리 나왔습니다. 저도 셌는데 저도 69마리인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나네요. 예. 사람들에 따라서 한두 마리 오차 생기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한 여기서 60에서 70마리가 논에서 먹이 활동하고 있구나 네. 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파악한 큰 고니의 개체는 6, 70마리로 결정합니다. 그렇게까지 조류들의 스트레스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몰랐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조심하고 이동하는 수단까지도 조심해 가면서 연구를 하시는 게
생태계를 배려하면서 연구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조류 현장 조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유류 생태 현장 조사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포유류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조사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포유류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먼저 생태자연도의 기준이 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먼저 위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산림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전체적인 포유류 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생태 자연도는 자연 환경 정보를 등급화해서 표기한 건데요. 오늘은 그 자료 조사를 하는 거죠. 배설물만 보고도 무슨 동물인지 다 아시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전문 조사자들이 네. 각 각 종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네. 배설물이라던가 아니면 서식 흔적을 통해서 해당 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대개 동물들의 먹이 습관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현장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생선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먹어 치우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거하고 여기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까먹고 남은 거는 밑으로 버려서 이렇게 시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이 강한 동물들은 대놓고 큰 길을 이용하는데요. 시큰뿐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배설물을 통해서 포유류 생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지금 삭 배설물이거든요. 이게 삽 배설물이에요? 네, 그래서 포유류 조사하실 때는 항상 배설물 흔적들이 있을 만한 곳에서는 주의 깊게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좌표 정보가 나올 수 있게 네. 사진 자료를 먼저 확보를 하고요. 주변 전경도 같이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지 조사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한번 적어볼게요. 종명에는 삭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배설물에 1이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좌표를 불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6도. 아하, 포유류도 철새처럼 생태 현장 상황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는군요. 여기 있는 현지 조사표에 총 기입된 종들을 내부에 가져가서 네.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삭과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과 최상위 포식자로서 주로 작은 설치류, 네. 쥐과의 작은 설치류들 그리고 소형 산새류들도 사냥을 해서 잡아먹고요. 동물들 털이랑 네. 뼈로 돼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털하고 작은 잔뼈들 그리고 야생화된 고양이하고 삭이랑 배설물이 되게 비슷해요. 먹이원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사이가 전문가들도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똑같거든요. 조금 물러나 볼까요? 보시면은 길 한가운데 지금 삭이 배설을 해놨잖아요. 네. 이렇게 배설 위치에 따라서 고양이인지 삭인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네. 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네. 자기를 위협할 만한 포식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 한가운데에서 배설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야생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위에 삭이라는 상위 포식자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조금 더 동떨어진 장소에서 배설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진기한 경험 맞았네요. 포유류 조사는 시큰과 배설물 외에도 좀 더 생생하고 정확한 생태 조사 방법이 있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인 카메라였습니다. 이 산림에 서식하고 네. 있는 종들의 배설물이라던가 서식 흔적만 가지고는 실제로 여기를 서식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동 경로상에서 배설을 하고 간 건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적외선 무인센서 카메라인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운영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 저희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히고 있을 겁니다. 약간 부끄럽습니다. 아마 굉장히 적사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어떤 종들이 확인했는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SD 카드를 수거해가지고 내부에서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수거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저장된 장치를 빼내온 조사원 일행. 이젠 내용을 분석해야겠죠. 고라니 아까 배설물 보셨다시피 고라니들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어디에 쓰이나요? 여기에 나온 데이터들은 축적이 돼가지고 생태자연도 작성에 활용이 되게 됩니다. 생태자연도는 대체 뭔가요? 생태자연도는 동물들 혹은 식물들을 조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전국에 있는 자연환경을 등급화해서 네. 어떤 데는 앞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어떤 데는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생태자연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지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지도를 만들려면 여러분들께서 그 현장에서 조사하셨던 거기서 이제 기록하셨던 정보를 전산화를 해야 돼요.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어떠한 동물들이 출현했는지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컴퓨터 위에 표시를 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조사한 정보들을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질병에 활용할 수 있는 질병에 아니면 내성이 있는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분석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생물의 어떤 특성을 모방해서 만드는 생물 모방 기술 같은 것들도 개발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물에게 유전자를 캐내서 네. 그걸 사람한테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전염병에 내성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항생제를 만든다든지 예방 약을 만든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 자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생태적인 부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생태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한 이곳이 정말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아직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타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체험 셋째 날. 용사들의 일정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폐기물통에 버리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하는 업무가 설거지였군요. 사실은 전 시간에 동물들한테 줄 아침밥 준비 중입니다. 알다브라랑 이제 프레리독이랑 하나씩 먹어서 2개고요. 그다음에 사과도 프레리독 하나, 알다브라 하나 하고. 동물이 먹을 식량이지만 우리가 먹어도 아무 탈 없는 신선 채소들입니다. 얘네들은 소중하니까요. 원래 맨 처음에는 칼질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선배님들 막 한 20분에 썰 거? 저는 막 40분 걸려서 썰고 이러니까 보다가 이제 답답하게 비켜봐 막 이러면서 써시고 처음에 좀 그랬었어요. 저도 한번 빠르게 썰 수 있는 나이. 안 돼요. 급하게 먹고 빨리 썰면 이제 손을 써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손일병, 이런 일은 지름길이 없어요. 천천히 손에 익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3등분을 동물들이니까 대충 갖다 던져주면 알아서 주워 먹고 살 것 같지만 그게 안 그렇다네요. 정성을 다한 만큼 동물의 식생활 안전도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한 2, 3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남은 쓰레기들은 이제 담아서 한 분은 저거 드시고 한 분은 이거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배고프니까 빨리 가시죠. 알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먹을거리를 준비한다는 것. 뭔지 모를 뿌듯한 기분이 들죠. 바로 그 기분으로 동물들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밥 줄 거북이가 이쪽에 있죠? 네, 저희는 지금 여기 3마리 있고요. 네. 먼저 들어가서 사육장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밥을 주고 물 채워주고
거북이 꺼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거예요. 뭐 최대 300kg까지 자랐다는 기록도 있고요. 한눈에 봐도 되게 사이즈가 커 보여요. 네, 근데 아직 사실은 성성숙도 오지 않은 애기들이어서 앞으로 더 커질 예정입니다. 덩치만 컸지 애기들이군요. 저희 일단 청소 먼저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나뭇잎 같은 네, 것만. 나뭇잎이랑 가지를 주워서 버려주시면 되거든요. 우선 청결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당 청소도 하고 밥상 닦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쁘게 쌓아주실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쌓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얘네는 플레이팅을 보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랑 달라니까. 그렇죠. 거북이를 꺼내서 입을 이쪽으로 돌려놔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거북아, 밥상 다 차렸는데 뭐하니? 엄마가 밥상 앞에 데려다 앉혀놓고 떠먹여줘야 하니? 돌려서 거북이 표정 봐선 아침밥을 오늘 안으로나 먹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거북이 아침밥 먹이려고 형들까지 고생이 많네요. 오, 허리 조심. 결국 두 용사의 손에 이끌려 밥상 앞으로 끌려 나오는 우리 거북이. 생각보다 무거운가 보죠.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무겁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아직 애기라는 거. 얼굴도 잘. 네. 거북이 식사 공급에 이어서 사막관에도 아침 식사를 기다리는 동물이 있다는데요. 사막관에는 다양한 사막의 생태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공은 프레디독입니다. 다람쥐 같기도 하고 커다란 쥐 같기도 한 귀염둥이 프레디독. 거북이한테 해줬던 것처럼 프레디독의 식사 준비도 청결 관리부터입니다. 그나저나 이 집 주인은 어디 가셨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피하셨나? 이상하게도 안 보이는데 혹시 다 자고 있나요? 이제 사람을 조금 무서워해서 네. 그래서 이제 다 숨어 있는 겁니다. 프레디 독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요. 되게 귀엽게 생겨서. 그렇죠. 이렇게 걸어두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걸어두시는 건가요? 사료통에 따로 두지 않고. 네, 사육 환경에 있으면 이제 선택권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찾아서 좀 먹을 수 있게 선택권을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프레디독은 일정한 밥상이나 밥그릇이 필요 없겠네요. 오, 나타났다. 역시 너도 먹을 거 앞에서 약하구나. 무려 3시간 만에 나타난 프레디독. 만찬을 시작했으니 용사들의 임무도 완수했습니다. 동물의 아침 식사를 해결해준 일행. 전시관 내 순찰 업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애들 상태만 빠르게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순찰은 하루 3번쯤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용사들로 말하자면 점호 같은 거죠. 근데 점호가 하루 3번이면 적잖이 피곤하겠는데요. 전시간 순찰 업무까지 끝낸 일행. 그 다음 업무로 이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현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보통은 많이 나가들 계시고 그다음에 자리에는 서무하시는 분들만 위주로 거의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들 나가 계신 것 같아서 사무실이 통 비어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네. 사무실에 오면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틈틈이 동물들 보면서 들러가지고 이제 하루 동안에 한 일들, 그다음에 이제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일지에다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지를 적어볼 거예요. 아. 이제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흐린 날씨로 인한 이동성 저하로 먹이 급여 후 거북이 이동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되거든요. 먹이 급여 후 동물 이동 동물 이동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고 추가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랜 시간 네. 관찰하는 내용 하나하나 다 기재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귀찮으실 텐데 매일매일 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동물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사육사들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적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배님의 책상만 봐도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피규어들이나 뭐 사진이나 전부 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동물과 살 수는 없겠죠. 그 마음이 책상 곳곳에서 온전히 전해집니다. 아, 그런데 여긴 또 어디죠? 아하, 이곳은 관람객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슴생태원입니다. 이곳 이름은 사슴생태원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크기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이라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노루가 있는 곳에 왔는데 혹시 저 친구들이 저희를 경계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제 같이 다닐 때는 약간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동물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풀숲 같은 데 숨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갑자기 안 보이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뭔가에 놀라면 폴짝폴짝 뛰기도 잘하고 뿔로 들이받기도 하니까 식사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동물들 먹이 공급이 시작됩니다. 오, 밥이 많기도 하네요. 이거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과일은 특식 개념으로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3등분해서 군에서 나온 형들이 있으니까 특식 나가는 거야. 많이들 먹어라. 이렇게 뭉쳐져 있죠.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주면 돼요. 서로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먹이로. 먹이 다툼이 있어요. 아무래도 강한 친구들이 먼저 먹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노루가 먼저 와서 먹고 있다가 사냥이 오면 뭐 쫓아내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건 사냥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이 과일들은 모두 사냥 차지가 되겠군요. 아유, 불쌍한 노루와 고라니. 역시 예상대로 식탁은 사냥이 독차지하고 있지만 먹이 주는 곳을 분산해 놔서 고루 먹을 수 있답니다. 네. 식사 공급을 끝낸 일행, 온 김에 울타리 점검에 나섰는데요. 자, 이제 먹이를 다 줬으니까 이제 시설 네. 점검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완전 펜스가 있는데요. 한번 힘들면서 이제 어디 뚫린 데는 없는지 쓰러진 데는 없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하고요. GOP에도 이런 철책이 있지 않나요? 네, GOP에도 이런 철책이 있는데 동물 때문에 손상되는 일이 꽤 많다고 하세요. 근데 저희는 뭐 그쪽 부대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데도 뭐 고라니나 그런 동물들이 많이 망가뜨리고 그러나요? 망가뜨린다기보다는 뭐 자연적으로 이제 어디가 부서진다든지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하면 이게 부서지겠죠? 지나다닐 때마다 보니까 계속 철책마다 나뭇가지가 꼭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뭇가지는 대체 왜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고라니나 이런 친구들이 놀라면 막 뛰어가요. 네. 그러다 보면 막 부딪히거나 아니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여기로 좀 다니지 말라고 좀 가림막을 해놓은 거예요. 철책이랑 같이 못 붙게. 네, 최대한 붙지 말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곳의 관리 담당자들은 식사 공급 외에도 철책 보수 같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현장 업무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겠죠.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으세요? 힘든 점은 이제 겨울에는 춥고요. 네. 여름에는 덥고요. 아무래도 야외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야외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안에서 이제 일하니까 그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온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그리고 동물 친구들도 되게 상태가 기온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잘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현장 업무는 쉽지 않습니다. 자부심, 사명감이 없으면 힘든 일이죠. 생태원 내 동물들에게 줄 밥을 조리하고 또 그들에게 직접 가져다 주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선배님들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일적으로도 많이 배웠지만 그 마음가짐은 정말 제 마음속에 한켠에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체험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업무도 아침 일찍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체험할 공간입니다. 여기가 바뀌고요. 네, 여기.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들만 관리자들의 공간입니다.
뒤편에 이런 공간도 있었네요. 여기가 우리가 네. 처음 들어오면 오늘 작업을 해야 될 준비할 곳이야. 그래서 기구들도 많고 전기들도 많은데 네. 이것을 갖고 어젯밤에 이 열대관에 무슨 일이 있어놨는지 네. 한번 같이 올라가서 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굉장히 더운데 여기는 한여름이라서 네. 생태원에서 가장 무덥기 때문에 난 코스 업무 현장이라는 건 알지만 먼저 옷부터 벗는 선배님 보니까 두려워지네요. 세상 깔끔하고 예쁜 전시관 뒤로는 이 선배님들의 노동과 수고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썼던 헬멧 비슷하지? 뭘 해도 안전이 제일이죠. 일단 올라가네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있던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지 궁금하네요. 고소공포증 있으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1층밖에 안 왔어. 저 위에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 거의 매일같이 이 높은 곳의 업무 현장까지 오가면서 다양한 식물들을 돌보는 이런 선배님이 있기에 국립생태원은 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겠죠. 얘네들이 쓰러지진 않았는지, 가지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을 쭉 한 바퀴 돌면서 돌아보는 거야. 책에서만 봤다는 이렇게 과일 동물 전시 현장과 비슷해요. 순찰하면서 식물들이 늘 같은 모습, 단정한 모습이 유지되도록 정리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거죠. 이 정도 자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아요? 며칠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이만큼 자라. 이 동물식물은 굉장히 빨리 자라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다른 식물을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자부심을 느끼면 그것도 행복이야.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그래요? 부끄러운데? 원래 넝쿨과 같은 식물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열대 식물이니 오죽할까요? 그만큼 이런 고난도의 작업이 사시사철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친구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게 덮어버리면 얘는 광합성을 못해서 죽거든. 그래서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냥 떼어서 밑으로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단순히 식물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까지 살려주니까 생태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서로 공생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놈만 잘하면 안 되니까 서로 같이 살라고 해주는 거야. 네. 열대기후 업무 공간에서 극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존경할 만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지만 다양한 생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에 그만큼 사명감이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고소공포증이 없는데 고소공포증이 생길 것 같아. 나는 무서운 건 도대체 지금 너는 땀이 지금 열대관에서는 이러고 살고 왔어.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겠어. 땀이 나는 건지 뭐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 되게 무섭고 근데 약간 좀 색다르게 좀 재밌었어. 나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니까 덥지만 않았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재밌었어. 장시간 하면은 뭐 탈진이 오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너무 덥고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길이었는데 근데 이 직업이 약간 좀 보람차고 좀 다른 식물들도 관리해주는 직업이 약간 좀 멋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람의 크기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최선의 결과는 방문객들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이어지죠. 국립생태원은 연구기관이면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도 많지만 보람도 큰 직업의 현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땀이 많이 나지. 여기는 항상 그래. 네. 항상 그래.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 줄기를 자르면 되나요? 저 시서스 뿌리인데 지금 손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늦어서 너무 늦어서 네. 얼른 저희가. 해보자.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네. 이 위에 얹혀놔도 알겠습니다. 관람객 입장이 시작된 시간. 갑자기 마음이 바빠집니다. 나무도 어떤 마음으로 잘랐다고? 이렇게 해서 식물 전시부의 오전 업무가 끝납니다.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는 선인장 다육식물 같은 이색적인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연구도 하고 식물의 원종을 보존합니다. 전시관에 들어갈 다양한 식물들의 성장 및 관리도 이 온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작업은 온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된 밀감나무 원종을 전시실 관람용으로 손질하는 중입니다. 빈 부분을 흙으로 좀 채우자.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공간을 다 채우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다 채우고. 알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의 일생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온실에서 잘 키운 밀감나무가 예쁘게 단장을 해서 전시실로 옮겨가는 것이 말이죠. 자녀를 잘 키워 결혼시켜서 보내는 것과 비슷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줍시다. 알겠습니다. 벌써 다 했네. 네, 와, 이쁘게 방금 잘했네. 감각이 네. 있구만. 이거 보기도 좋잖아.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생태원에서 와서 근무해 보는 건 어때? 아, 저희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보람 있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내가 식물 키웠는데 열매가 달렸다든가 지금처럼 아주 이쁜 것을 여기 전시해가지고 관람객 들어와서 봤을 때 기분 좋아했을 때가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행복이야. 나의 행복이고. 저희도 오늘 그게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우리 다 DP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물도 주고 분갈이도 하고 전시도 직접 하였는데 선배들을 통해서 직접 많은 걸 느꼈고 이것으로 인해 성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용사들의 국립생태원 체험 가운데 마지막 과정입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 현장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일들을 배우면 될까요? 저희 오늘 할 일은 저희가 네.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는 교육 강사를 채용을 해볼 거예요. 네. 생태계를 가르치고 생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육 강사인데 그 생태계를 아이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오는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어려요. 유아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유아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 줄 건데 생태계를 그래서 재밌게 풀어볼 거예요. 네.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근데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괜찮을까요? 잘해낼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서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우리 저 선생님들이 너무 젊으셔서 네. 아기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준비까지는 안 하고 왔는데 과연 우리 용사들이 생태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요? 벌써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 시간은 시작되나 봅니다. 국립생태원은 생태계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전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태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셔서 이 생태계가 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함께 놀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영웅 선생님과 최민석 선생님이세요. 혹시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생태계가 뭔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 쟁가놀이인 거. 쟁가놀이에요? 와, 부릉부릉부릉. 야. 안녕하세요. 네, 박수. 여러분들한테 이거 젠가 게임 같이 해드릴 거고요. 한 명씩 나와서 하나씩 뽑아보시겠어요? 자, 어디? 원하는 거 하나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와. 지금 여러분들이 뽑으신 블록들 보면 전부 다 1급 아니면 2급 멸종위기 동물하고 동물 이름 써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물들이 계속 하나씩 빠지면서 멸종을 하게 되면은 생태계 탑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 언젠가는 있을 텐데 멸종위기 동물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까지 같이 무너지겠죠? 여기에 지금 다 뽑아가신 블럭에는 1종 11종이 있고 2종 16종이 있어요. 그래서 총 27개가 있는데 앞에 가지고 계신 블럭들의 이름을 한번 말해주실 수 있나요?
쑥스러워하는 우리 손일병. 다행히 아이들과의 말 걸기에 성공하고 있는 듯하네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이 못 돌아다니고. 아직 많이.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사냥으로 본 적 있나요? 아직 못 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동물들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물을 아껴 쓴다던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멸종 위기들의 멸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보존하는 노력이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에요, 지금은. 네, 이게 생태계를 잘 설명해 주신 선생님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신, 큰 박수 한번. 근데 생태계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생태계의 보존은 우리 함께라고 이렇게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큰 친구들한테 우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존은 우리 함께! 지구의 위기라고 합니다. 생태 보존과 가치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사들에게 생태 전문가로서의 미래가 성큼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애정을 너무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다양한 일을 배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국립생태원이라는 직장에서 제 꿈을 키워나가보고 싶습니다. 관람객으로 왔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 직업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우리나라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국방TV 어플 보니까 되게 채널 엄청 많다. 이거 다시 보기도 되고 생방송도 다 되는데? 다시 보기가 되면 우리가 나온 자바라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와, 그럼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전우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는데? 부모님한테도 알리세요. 여러분도 국방TV 어플과 함께해요.